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 연미정입니다. 우선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라고 하는 뜻깊은 이런 기획에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앞서 임상연구 관점에 이어서 기초연구 관점에서 침치료가 아토피 피부염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동안 진행했었던 연구 결과 일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피부 병변 부위는 건조하고 염증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가려움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가려워서 이제 긁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 피부층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서 염증은 더 심해지면서 더 가려움을 느끼고 더 긁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염증의 환부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아토피가 단순한 피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 문제도 동반한다고 하는 재미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부암 환자와 건강인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나 불안의 유병률이 건강인에 비해서 피부암 환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치, 즉 가려움증의 유무에 따라서 불안이나 우울의 유병률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건강인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의 차이가 없지만, 피부암 환자에서는 불안의 경우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리고 우울의 경우에는 2배에 가까운 유병률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피부염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이 정신건강과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염 환자에서는 단순히 가려움증과 스크래칭 사이의 악순환뿐만 아니라 가려움증과 불안 사이에서의 악순환이 존재하고, 이 두 연결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스크래칭의 악순환에는 피부 손상과 염증의 증가라는 것이 연결고리로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려움증과 우울 불안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최근 fMRI나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가려워서 긁게 되면 뇌내 보상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중독에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쾌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보상회로 내의 말펑션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연구팀도 아토피 동물 모델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야기하는데, 이때 뇌내 보상 영역, 특히 스트라툼 내에서 BDNF나 피크랩이 증가하는 뉴럴 어댑테이션이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실제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가려움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침치료의 주요 타겟이 이 가려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질문은 간단합니다. 침이 가려움증을 저해하는 항소염증 효과가 있을까? 있다면 그 작용 기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토피 침치료가 단순히 피부염이나 소양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동반되는 정서장애도 조절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침에 항소양증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전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려움증의 침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우선은 급성 가려움증에 대한 치매 효과를 평가하고자 침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침 모델은 다른 가려움증 모델, 보통 이제 목 뒤에다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요. 다른 가려움증 모델과 달리 가려우면 뒷발로 볼을 긁고 아프면 앞발로 와이핑을 함으로써 가려움증과
아픈 페인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모델입니다. 해서 가려움증에 대한 치매 효과를 단독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우선 침을 곡지혈에다가 자극을 한 후 볼의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직후 30분 동안 스크래칭 비헤이비어를 측정하였습니다. 가려움증은 크게 히스타민성 가려움과 비히스타민성 가려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려움을 컴파운드 4880을 이용하여 히스타민성 가려움증을 유발하였고, 또한 클로로퀴닌과 세로토닌을 이용하여서는 비히스타민성 가려움증을 유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침은 히스타민성 가려움증과 비히스타민성 가려움증 모두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우리는 치매 항소양증 기준으로 일단은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에 대한 치매 효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매 효과는 비혈이의 침을 놨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치매 효과는 아큐포인트 스페시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세로토닌 리셉터입니다. 세로토닌 리셉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 리셉터 중에서 5H2와 7 리셉터는 피부에서 세로토닌 시그널링 시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의 기전으로 이들 각 리셉터의 활성화에 대한 치매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5HT2 리셉터의 아고니스트인 알파 MS와 그리고 5HT7 리셉터의 아고니스트인 LP44를 처리하여 이들 리셉터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들 리셉터가 활성화되었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가려움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침치료는 이들을 분명하게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마도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에 대한 치매 효과는 이런 5HT2와 7 리셉터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급성에 이어서 아토피 환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만성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에도 침치료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MC903라는 물질을 반복 처치해서 유도한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치매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MC903로 유도한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은 그 처리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악화되고 그 증상이 MC903의 처치를 끝내고 그 포스트 트리트먼트 피리오드 기간에도 유지되는 좋은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가려움증은 피부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토피 모델이 단순히 아토피 염증뿐만 아니라 만성 세로토닌성 가려움증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침은 이번에도 곡지에 처리하였고, 침 치료는 크게 MC903를 처리하는 동안에 같이 실시한 예방적 침 치료와 MC903 처리가 끝난 포스트 트리트먼트 피리오드 기간에만 처리한 치료적 침 치료 두 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네모 모양이 침치료 그룹인데요. 예방적 침치료는 물론 치료적 침치료 모두 뚜렷하게 세로토닌성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치료는 항소양증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에 내에서의 염증도 크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침치료가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급성 모델에서 확인한 치매 항소양증 효과가 5HT2 및 5HT7 리셉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부 병변 부위에서 이들 리셉터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을 함으로써 만성 가려움증에서도 이들 리셉터가 관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갈색이 진할수록 그 발현량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들의 발현을 목표하였습니다. 5HT의 경우는 ABC 세 가지 서브타입으로 구분지어 발현량을 확인하였고, 5HT7은 그 서브타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였는데요. 아토피 동물에서 이 리셉터들이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침 처치는 분명하게 이 리셉터들의 발현을 줄이고 있고, 특히 5HT2A와 5HT7의 발현을
크게 저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그 qPCR을 통해 확인한 유전자의 레벨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침자극은 5-HT2 및 7 리셉터를 저해함으로써 급성은 물론 만성 세라토닌성 가려움증을 억제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토피 침 치료가 소염증뿐만 아니라 그에 동반되는 정서 장애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우스와 같은 설치류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오픈필드 테스트와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즈입니다. 불안한 마우스들은 그 열린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오픈필드 테스트의 경우에는 네모난 상자에 쥐를 놓았을 때 이 가운데 센터 존에 얼마나 접근하느냐를 평가하여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즈는 벽이 없는 판넬과 그리고 벽이 있는 두 판넬을 교차하여 공중부양시킨 미로에서 쥐를 놓았을 때 앞서 오픈필드 테스트와 비슷하게 불안한 쥐들은 우리가 오픈함이라고 하는데 벽이 없는 이 오픈함의 접근을 꺼리는 성향으로 쥐들의 불안 반응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필드 테스트에서도 센터존에 대한 쥐들의 접근이 아토피 동물의 경우에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픈함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은 반대로 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린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들 지표들은 불안과 약간 정반비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들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합하여 역환산한 오픈필드 테스트에서는 시그모텍시스, 그리고 엘리베이트 플러스 메이즈에서는 앵자이어티 인덱스로 평가를 해보면 아토피 동물에서 앵자이어티가 크게 증가되어져 있고 침 치료가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프레션에 대해서는 테일 서스펜션 테스트라는 것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쥐를 꼬리로 매달아 놓았을 때 정상적인 쥐라면 이 환경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울한 쥐들은 이 상황은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꼼짝하지 않는 부동의 자세, 즉 임모빌리티를 보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임모빌리티의 타임이 클수록 이 쥐는 우울한 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동물 모델은 임모빌리티 타임이 크게 증가한 데 반하여서 침 치료를 받은 쥐들은 임모빌리티 타임이 크게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침 치료가 아토피 동물에서 관찰되는 우울과 불안을 크게 억제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 동반되는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침의 효과의 기전은 무엇일까를 저희는 브레인 내에서 리워드 시스템, 즉 보상회로 내에서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리워드 서킷의 주요 부위인 뉴클레어스 어컴버스, 도살 스트라튬, VTA에서 뉴랄 플라스티시티와 관련된 몰리큘들과 그리고 도파민 시그널링과 관련된 몰리큘들의 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밴드의 두께가 두껍고 진할수록 이들 시그널링 몰리큘들의 발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의 발현을 도표화하였을 때 뉴럴 플라스티시티와 관련된 모든 몰리큘들이 아토피 동물에서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침이 그것을 리커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파민 시그널링과 관련해서는 그 합성에 관여하는 TH나 그리고 그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D1 리셉터 같은 경우는 그 발현량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침 치료가 그것을 역시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가려움증과 불안이나 우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비헤이비어와 앞서 보았던 리워드와 관련된 시그널링 몰리큘들의 발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임상에서도 환자에서도 관찰되는 것처럼 아토피의 증상과 불안, 우울 증상이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동물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아토피 증상이나 그리고 불안, 우울과 같은 행동과 어떤 그 리워드와 관련된 시그널링 몰리큘들이 어느 내부 위에 어떤 몰리큘들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코릴레이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강한 코릴레이션, 양의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이고,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강한 음의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인데요. 대체로 굉장히 강한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행동별로 어떤 그 시그널링 몰리큘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장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추려보았는데요. 스크래칭 비헤이비어의 경우에는 도살 스트라튬에서 델타 포스 B가, 그리고 EPM으로 측정한 불안 반응에서는 도살 스트라튬에서 델타 포스 B가, OFT, 즉 오픈 필드 테스트로 평가한 불안 반응에서는 뉴클레어스 어컨번스에서 TH 레벨이, 그리고 우울 반응의 경우에는 도살 스트라튬에서 델타 포스 B가 가장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합적으로 볼 때 도살 스트라튬 내의 델타 포스 B가 아토피에서 관찰되는 불안이나 우울 반응을 조절하는 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침은 항소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침의 항소양증의 작용 기전은 5-HT2와 5-HT7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침 치료가 소양증과 함께 정서 장애도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함께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기전으로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 나타나는 보상 회로 내에 뉴럴 어댑테이션을 침 치료가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결과들은 두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